박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윤여정과 문재인, 한국인의 영린을 건드리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석권한 배우 윤여정이 사실은 그녀가 받은 할리우드의 그 영광의 오스카상보다도 더욱 한국인들이 그녀에게 매료당하는 것은 그녀의 주눅들지 않고 활달하고 거침없이 마치 자신의 언어처럼 구사하는 콩글리시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They're so serious. I'm not that serious. I'm in this business such a long time in Korea, but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영어에 주눅이 들어 있는 한국인들의 구겨진 자존심에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점이겠습니다. 자, 사실 영어에 한이 맺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재미 한국인들이겠습니다.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것이 언어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한들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영어 공부는 뒷전으로 한 채 일에만 매달려 살게 되면 이민 생활 20-30년이 되어도 현지인들의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눅이 들어서 알고 있던 단어도 잃어버리는 것이 이곳 미국 이민의 삶이지요. 그러나 간혹 윤여정처럼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편안하게 주변 의식하지 않고 아는 만큼만 하는 영어는 미국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어 컴플렉스, 문재인처럼 입을 굳게 다문 채 영어에 주눅이 들어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쉬운 Hi, How are you? Good morning 그런 중학교 때 배운 가장 기본적인 회화조차도 하기 어색해하는 이상한 정신적 충격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대화조차도 건네기 힘든 까닭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도 우리 가슴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나름의 편견과 선입견이 그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의 내면적 심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대한 그의 태도는 너무도 어색하고 자신 없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세계적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한국의 발전상에 도저히 걸맞지 않는, 영어 한마디 구사하지 못해서 노출되는, 그래서 스스로 초라해야 하는 그의 낮은 자존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취임 초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 기억하십니까? 그때 참석했던 문재인이 보여주었던 그의 덜 떨어진 일련의 해프닝들, 그리고 많은 정상들의 그 능숙한 외교적 행보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자서만 왕따가 되어서 한마디 말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맥없이 부인인 김정숙과 어색하게 주변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 광경은 사실 죽을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집권 내내 그로부터 당했던 일방적인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그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미국 방문 시 자신을 앞에 앉혀놓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트럼프는 사실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한국의 언론들은 영어를 못해서 바보처럼 느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바라다 보면서 심한 자존심의 상처를 느꼈을 법도 할 텐데 한국의 언론들은 그것을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느끼지만 영어에 주눅이 들어있는 우리들의 영린을 건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의 미국에 대한 그 주눅 들은 심리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여성 기자들은 손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문재인은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어디 개인이 미국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은 굳이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식 방문해서 자존심이 있지 자기 나라 언어로 당당히 통역을 앞세워 얘기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뭐가 그리 어색한지 나머지 만방에 와서 고개 조아리듯 안절부절 못하고 어색해하는지 참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합니다. 먼저 5월 20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보시는 테두리에는 한국 전통 문양을 새겼으며 이 내부에는 불탄 흔적의 문양을 새겨 전쟁의 전화를 상징화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 찾지 못했던 그 이분들의 이해를 발굴하는 데로 미국의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저러니 어디 미국에 오면 당당하게 할 말 못할 말 꺼내놓고 국익을 위한 결기 있는 외교를 당당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영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기는 할 때 그 당당함도 나올 수 있는데 도대체가 감도 잡을 수 없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참 딱할 노릇이죠. 한국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있을 테니까요. 등에 땀이 절절 흐를 겁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초라한 억지 춘향식의 그 대미 외교는 개인의 성격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질 부족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 민족을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심리와 그에 따른 큰 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문재인과 현 정부가 주창하듯이 중국은 커다란 산봉우리이고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라고 말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우리는 미국의 선진 문화와 경제력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주의와 산업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한 가지 부작용을 낳았던 것은 바로 영어에 대한 강박증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었고 왠지 사람 잘나 보이는 듯 했지요. 그러나 한국인의 영어는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회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한국식 발음과 문법을 통해서 배우려 하는 고집을 고수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배워온 영어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한계성을 부정하며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대화, 그리고 영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더욱더 개방된
교육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면 될 터인데 정작 자신들의 수준에서 기득권만을 고수하려는 못된 교육 정책이 낳은 결과이겠지요. 이러니 제 아무리 외국어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도 미국인 앞에서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는 그 자신감의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지요. 영어를 한국말 하듯이 단어 하나하나 떼어서 말하고 들으려 하는 우리들의 사고가 춤추듯 흘려버리는 현란한 대화체 영어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어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자존심만 구겨지고 영어를 못하는 자신이 외국에 가면 주눅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But also a personal on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on the climate issue, and thank you for your extraordinary leadership in that regard. Our cooperation to fight the pandemic, and again, in so many ways, to benefit from Korea's being in the forefront of innovation.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이게도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권력과 돈, 모든 것을 얻었는데 미국인 앞에 서면 맹탕이 되어서 바보가 된 자신들이 한스러워서 자식들은 반드시 미국에 보내야겠다고 소리소문 없이 유학 보낸 저 수많은 반미주의자들의 이중성을 보게 되지요. 대학생 시절 반미를 외치며 자신의 전공이나 영어는 뒷전으로 한 채 사회주의 이념에 골몰하다 보니 어쩌다 정권 잡고 미국과 맞상대하려다 보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어 유창하게 하는 젊은 통역사에게 의존하는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미국이 싫지만 자식들만큼은 영어 출중해야 하는 국제적인 인물로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은 반미의 민족주의를 외치지만 숨겨놓은 자식은 온갖 미국의 자본주의에 빠져 사는 좀비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로남불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우픈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 생활 32년을 산 제가 생각하는 영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는 만큼만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영어는 지식이 아니라 그저 타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는 인식, 그리고 외국어를 잘 따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심리는 한국인을 영어에 대한 울렁증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투리도 평생 고치지 못하는 것인데요. 평생 쓰던 한국인의 혓바닥이 어떻게 영어의 혓바닥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미국에 대한 외교를 당당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배우 윤여정 같이 바이든 앞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언어가 다르다는 그 간단한 진실을 깨닫고 좀 더 당당해질 때 지난 4년 동안 엉망이 되었던 한미 동맹의 관계를 그나마 좀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감춘 채 어찌어찌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몸부림은 저 국제 외교의 달인들을 설득하거나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